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홍명보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과 요르단 대표팀 간의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B조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상대하는 요르단 대표팀은 FIFA 랭킹 64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는 꽤나 강한 레벨의 전력으로 평가받는 팀으로서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당연히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 2월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4강전에서는 요르단에게 충격적인 0대2 패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라고 해도 우리 대표팀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경기라고 할 수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이라크 대표팀과 승점 차이가 단 3점밖에 안 날 정도로 쫓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근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이탈하게 되면서 전력 공백이 상당히 발생을 했고, 지난주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이강인, 백승호 선수마저 부상으로 인해 전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스쿼드를 짜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였는데,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은 조현우 골키퍼, 이태석, 황인범, 손흥민, 박용우, 이재성, 황희찬, 조유민, 이동경, 권경원, 서령우 선수까지 백승호 선수의 부상 공백은 황인범 선수가 복귀하면서 메웠고, 이강인 선수의 공백은 이동경 선수가 메꿨으며, 대한민국 대표팀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센터 포워드로 출전을 하면서 지난 경기에서 존재감이 다소 부족했던 주민규 선수의 빈 자리를 메웠습니다. 반면 요르단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우리 대표팀을 좌절시켰던 무사 알타마리, 야잔 알나이마트 등 핵심 선수들이 출전을 하면서 큰 전력 공백 없이 우리 대표팀을 상대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은 이번 경기에서 요르단 대표팀을 상대로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팀 전력상 앞서 능력인 만큼 기본적인 볼 소유권과 경기 주도권은 가지고 가는 경기를 했고, 전반전 볼 점유율 수치가 74대 26이라는 수치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확실히 주도권을 잡는 경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지난번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사실 오만과의 중원 싸움에서 밀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가 치러진 수원 월드컵 경기장은 오만전이 치러졌던 고양종합 운동장보다는 잔디 상태가 그래도 괜찮은 수준이었고,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는 확실히 볼 소유하고 풀어내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경기 초반부터 많은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전반전 2분 만에 오늘 복귀전을 치르게 된 황인범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면서 유효슈팅을 만들어냈고, 전반전 5분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코너킥 크로스를 이어받은 이재성 선수가 클래스 있는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터뜨리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굉장히 힘든 경기가 예상됐던 오늘 요르단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일찌감치 선제 득점을 터뜨리는 좋은 상황으로 경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우리 대표팀으로서는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음에도 지난 경기보다 개선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득점까지 만들어냈다는 것이 고무적인 부분이었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은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전반전 40분까지 슈팅을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개선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확실히 우리 대표팀은 황인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볼 줄기 자체가 지난번 경기와는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황인범 선수는 전반전 초반 요르단 수비 2명 사이를 벗겨낸 뒤 반대편 윙으로 롱패스를 찔러 넣은 등 남다른 클래스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전반전 7분 이태석 선수의 환상적인 킬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았지만 아쉽게도 퍼스트 터치가 길었기 때문에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고, 전반전 14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상대 골키퍼의 실수를 유도해내는 등 이번 경기에서 센터 포워드로 경기에 나선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이번 경기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전반전 21분에도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걸려 넘어지는 등 PK를 유도할 수도 있었던 장면을 만들었고,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첫 골에 대한 어시스트도 했지만 전방에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르단 대표팀에게는 큰 위협이 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의 답답한 부분이라면 계속해서 요르단을 압도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임에도 추가적인 득점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전반전 30분 무사 알타마리 선수의 슈팅의 세컨볼을 알마르디 선수가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에게 거의 압도적인 경기 흐름을 가지고 갔음에도 동점골을 허용하는 아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의 이번 실점 장면에서는 박용우 선수가 치명적인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실점을 내줬는데, 박용우 선수는 아시안컵 4강전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러 요르단 대표팀에게 실점을 내줬었기 때문에 요르단만 만났다 하면 구멍이 되어버리는 박용우 선수의 플레이는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득점을 터뜨린 요르단 대표팀은 확실히 기세가 살아나면서 좋은 윙자원들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팀의 뒷공간과 측면 수비 라인을 역습으로 괴롭혔고,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 볼점률이 3배 이상 차이가 났음에도
슈팅 숫자는 9대7을 기록할 정도로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표팀은 공격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찬스는 만들어내는데 전반전 38분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찔러준 패스를 황희찬 선수가 받았지만 아쉽게도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에 막히고 말았고, 결국 우리나라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과의 이번 경기 전반전을 다소 아쉬운 스코어인 1대1로 마무리를 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오만전과 비교해서 중원 장악력이나 패스 자체는 그래도 잘 돌았다고 할 수 있는 경기지만 공격수들의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과 한순간의 수비적인 실수로 실점을 내줬다는 부분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경기였는데, 요르단 대표팀은 득점을 통해 분위기까지 살아난 상태였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그러한 흐름을 끊기 위해 양민혁 선수를 투입시키는 과감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투입은 후반전 초반 경기 흐름을 우리나라 대표팀 쪽으로 다시 가져오는 효과를 발휘했는데, 양민혁 선수는 특유의 저돌적인 움직임을 통해 요르단의 측면 수비 라인에게 상당한 부담을 가하는 침투와 크로스로 한 차례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고, 후반전 9분에는 요르단 대표팀이 역습을 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태클을 통해 끊어내는 등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의 이러한 좋은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 대표팀은 전반전 초반과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의 흐름을 잡았지만 후반전에도 우리나라 대표팀은 좀처럼 득점을 터뜨리지는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은 67분 황희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특유의 접기 후 슈팅으로 유효슈팅을 가져갔지만 수비수의 6탄 방어에 막히고 말았고, 72분에는 서령호 선수의 결정적인 크로스를 이재성 선수가 헤더로 갖다 댔지만 정말 아쉬운 차이로 살짝 빗나가버리면서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 막판 FC 서울의 야잔 선수가 핸드볼 반칙에 대한 의심으로 VAR까지 갔지만 아쉽게도 PK가 선언되진 않았고, 결국 우리 대표팀은 요르단 대표팀과의 이번 홈 경기를 실망스러운 1대1 무승부로 마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팀은 이번 경기 무승부로 인해 요르단과 이라크에게 상당히 쫓기는 승점 16점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홍명보 감독, 지난주 오만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성과를 내면서 많은 팬들을 실망시켰었는데, 이번 경기 또한 이런 경기를 보였다는 것은 팬들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대표팀으로서는 이제 이라크와 쿠웨이트라는 결코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경기를 치러야만 하고, 특히 이라크전은 원정 경기인 만큼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무사히 월드컵에 진출할 수 있을지 다음 이라크 원정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